올라가는 거는 타입을 떠나서 밀가루 같은 뭐 밥이 됐든 그런 탄수화물 먹으면 당연히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너무 혈당이 올라가는 것에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에 대한 거는 조금 잘못 먹고 무리하고 하면은 몸에서 신호가 와요. 배변 상태가 안 좋다거나 입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조금 피곤하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조금 뭘 고쳐야 되는구나, 뭘 좀 바꿔야 되는구나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시 열심히 하는 거죠. 보통 다이어트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식사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평상시 드시는 대로 드시되 식사 종류만 바꿔도 사람에 따라서는 많게는 뭐 체지방량이 뭐 1.5kg, 2kg가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는 1kg 혹은 0.5kg라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단백질, 아미노산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매 끼니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드시고 계시면은 애초에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풀이라고 해서 아미노산이 이미 잘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은 운동하기 전후에 뭐 드시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내 몸에서 그게 잘 비축이 되어 있으면 운동을 하시고 나서 그 단백질, 아미노산이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뭘 드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운동을 하실 때 일단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식사보다는 타입에 따라서 뭐 오렌지 주스가 됐던 물이 됐던 그런 당을 좀 섭취하셔 가지고 운동에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시고 나서 전후에 그 단백질 섭취는 운동을 하시고 나서 30분,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운동을 하시고 나면은 직후에 드시면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긴장을 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뭘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시기 30분 전, 1시간 전, 운동하고 30분,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백질 어떤 걸 먹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뭐 계란, 단백질 쉐이크, 뭐 유청 단백질, 콘 단백질 섞여 있는 챙겨 드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M타입이다 보니까 단백질 쉐이크도 최대한 유천 단백질 거의 99% 이상인 제품을 찾고, 그거랑 저희 현미 단백질 파우더, 깨는 저희 약선 효소식 그래서 그냥 섞어서 먹어도 웬만한 단백질 파우더 혹은 게이너와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단백질 종류로 해가지고 이게 콩 단백질이 됐던 유천 단백질이 됐던 뭐 우유가 됐던 관계는 없어요. 나한테 맞는 단백질만 드시면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CGM을 부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저희 EBM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 몸에서 맞는 음식,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소화 흡수가 빨리 되니까 그만큼 혈당이 빨리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는 게 180, 200, 250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스파이크를 찍는다고 해서 저도 해봤을 때 EBM 도시락을 먹었을 때 180, 189를 찍고 30분, 40분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 수치가 뭐 200에 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만약에 정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시고 싶다 라고 하면은 나한테 맞는 걸 드시는 거는 기본으로 해주시고 식사 순서를 좀 바꿔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단백질을 같이 드시면은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덜 올 거고요. 그리고 채소를 먼저 먹으면은 좀 더 떨어질 거고요. 실제 저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같은 EBM 도시락을 먹었을 때 그냥 제가 원래대로 먹는 밥, 고기, 반찬 먹고 마지막에 샐러드를 먹었을 때는 180까지 찍었다가 처음에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반찬이랑 밥을 조금 먹으면서 마지막에 밥을 먹었을 때는 150 언저리까지 낮아지더라고요. 최고 혈당이. 너무 혈당이 올라가는 것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혈당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신경 쓰시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해요. 올라가는 거는 타입을 떠나서 밀가루 같은 뭐 밥이 됐든 그런 탄수화물 먹으면 당연히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올라가고 나서 내 몸에서 얼마나 세포로 잘 보내주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황토길에서 드시면은 그 전후에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걷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이 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드시고 가만히 앉았을 때랑 먹고 나서 하다못해 15분, 20분 움직였을 때랑 혈당 올라간 속도, 최고 혈당이 2, 30까지 차이가 나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160, 170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평상시에 뭐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160, 170이 일단은 걱정할 수치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일단 채소 먼저 드시면서 마지막에 밥을 드시고, 그리고 더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드시고 나서 바로 10분, 15분 걸으시고 하면 혈당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원님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수치 자체에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CGM을 달아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 수치 자체를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떨어지고 그 흐름을 더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 250 넘어가면은 당연히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수치 자체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혈당이 내가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 살짝 하면은 혈당이 조금 더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을 드시더라도 육고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뭐 연어나 버섯이나 같이 드시면은 혈당 조절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식사하고 2시간 지났을 때 배가 고픈 거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 맞고요. 오히려 좋은 거고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배가 안 고프다? 식사의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다못해 단백질을 조금 많이 드셨다거나 그러면은 소화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포만감이 오래 가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지났을 때 배가 고픈데 그러면 소화가 빨리 되는 거기 때문에 살이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는지 혈당은 여기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는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상담을 하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한테 맞는 음식을 잘만 드시기만 하면은 체중은 웬만하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혈당하고 관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식후 혈당 스파이크 그게 뭐 180, 190, 200 넘게 찍다가 떨어질 때 느끼는 증상이 식곤증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사하시고 나서 밖에서 걷는 거고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검사를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내 몸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 혹은 나빠지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는 정도는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번에 그 CGM을 당뇨 강의 준비하면서 붙여봐서 그렇지 평상시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저도 이제 뭐 30년 하면서 건강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잘못 먹고 무리하고 하면은 몸에서 신호가 와요. 배변 상태가 안 좋다거나 입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조금 피곤하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조금 뭘 고쳐야 되는구나 뭘 좀 바꿔야 되는구나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시 열심히 하는 거죠. 당뇨, 비만, 앞으로 또 고지혈증, 고혈압도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계속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런 수치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지 현재 나의 상황을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그렇게까지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고기는 소화를 잘 시켜야지 본전이기 때문에 고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뭐 연어 같은 그런 생선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단백질이고 뭐 DHA든 DPA든 뭐 불포화 지방산 꽤나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더 되실 거고요. 다만 그 종류랑 그 양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긴 할 겁니다. 보통 골밀도가 높으면서 비만인 경우는 많이 없기는 해요. 그분도 아마 인바디를 재보시면은 체중은 낮고 얘도 높다고 하지만 아마 90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체지방이 100 언저리인 분들은 많이 없어요. 기준이라고 하면은 120, 140 분들이 꽤나 많아요. 몸 그냥 봤을 때는 말라가지고 호리호리한 분들인데 인바디를 보면은 오히려 근육이 없고 말랑말랑한 살들, 허벅지나 배나 팔뚝이나 좀 숨겨지는 살들이 많을 수 있죠.